안녕하세요. 크고 다른 야망의자 크다야,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크다야입니다. 오늘은 특집 어머니 작가, 어머니 당신의 희망입니다. 오늘의 작가 추신영 작가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는 예쁜 얼굴은 아니어도 마음씨 예쁘기로는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외할머니는 호랑이 엄마셨는데 속정이 기쁘셨지요. 외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외할아버지를 여의시고 4남매를 혼자 키웠습니다. 외할머니는 대대로 한약방을 이어오던 부잣집 맏딸이었습니다. 남동생은 공부를 시켰는데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켜서 외할머니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까막눈이어도 영특하고 얼마나 손끝이 얄물었는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명절에 한과랑 약과를 만드셨는데 정말 예쁘고 얼마나 기품이 있었는지 먹기에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외할머니의 음식은 보기도 좋고 맛도 예술이었습니다. 한과를 만들 때 찰별을 가마솥에 넣고 볶으면 튀어져 가마솥 안이 하얀 꽃으로 가득 피어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우리 추신영 어머니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메신저 따뜻한 손 추신영입니다. 사람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지구가 볼펜 똥보다도 작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데요. 사람이 소우주라고 했으면 우리가 우주도 잠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50이 넘어서 보니까 주위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타산지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주위에 제가 아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65세가 됐습니다. 암에 걸렸었는데 그분이 4년을 노력해서 건강을 되찾을 쯤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더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암 투병을 했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분은 암이 전이된 이후로 암과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 저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 건강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객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다 좋지요. 그렇지만 저는 건강보다 소중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오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매가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내가 고생하고 살아온 삶은 책으로 10권을 써도 부족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엄마는 희생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치셨습니다. 깡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학을 접으셨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종이약을 1000마리 받은 사람이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종이약을 접고 싶어서 늘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파서 누워 계셨을 때 손녀딸이 학교에 다녀오면서 할머니 아프지 마. 내가 종이약 접어줄게. 엄마는 손녀딸과 종이약을 접으셨습니다. 엄마가 2번을 접어주면 손녀딸은 그 다음에 접어서 마무리를 해서 1000마리를 접어서 그 다음부터 엄마는 종이약 접기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28,000마리를 접으시고 한 번 1000마리 접으실 때마다 몸살을 앓으셨습니다. 몸살이 앓으실 때마다 엄마는 이제 그만 접을란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도 누군가한테 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종이약을 접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접지 마시고요. 이제는 접어주실 분 다 접어주셨잖아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 좀 접으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엄마는 종이약을 당신을 위해서 1000마리를 접으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서 종이약을 접을 수는 없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저희 엄마가 깡으로 살아왔듯이 3000배를 하면서 깡으로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거나 명예가 생긴다거나 권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근력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 책임지고 실행하는 근력이 생겨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눈물이 먼저 앞섭니다. 저희 애들을 키워주셨고요.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가 고생을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고생 안 할 거다. 엄마의 고생으로 저희는 엄마보다 고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종이약과 막내딸의 3000배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막내딸이 찾아가도 막내딸이 누구인지, 큰딸이 누구인지, 자식들이 누구인지, 당신 이름 박정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존재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됩니다. 저희 엄마는 깡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시면서 그 깡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깡은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제가 지금 그 깡으로 저희 애들 둘을 키우고 잘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깡은 저와 제 딸과 그 자손들한테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저희 엄마가 4를 하셨다면 저희 언니가 6화를 했습니다. 저희 큰언니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큰언니입니다.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큰언니 추순복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추신영 언니 추순복입니다. 저희 언니는 저한테는 요술방망이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언니는 뭐든지 저한테 대령을 했었습니다. 언니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을 해서 언니한테 보답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요양원에 처음 보내드릴 때는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요양원에 보내드린 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 친구들과 여러 동료분들하고 재밌게 지내는 걸 보고 더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 늘 책임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엄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을 둘을 키우기 위해서 책임감과 깡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먼저 희생과 책임감이 떠오르지요. 그 어머니들이 계셨기에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